안녕하세요, 짠토끼입니다. 오늘은 10월 나눔했던 거 당첨자 발표를 할 거고요. 10월 정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해서 그동안 계속 시간 쪼개면서 만들었던 가계부를 공개할 겁니다. 오늘은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우선 당첨자 뽑기를 먼저 할게요. 1번이 꽃 30, 레진 바인더하고 속지 세트였죠. 요거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고요. 요거 당첨자분을 뽑도록 할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1번은 5분께서 지원해 주셨는데 누굴까요? 와, 진아마님 축하드려요. 진아마님께서 진짜 대단하신 게, 저 구독하신 다음에 제 영상 거의 처음부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댓글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다 남겨주셨는데,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답글을 일일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진아마님이 당첨되시니까 뭔가 그 답글을 못 알아들었던 거에 대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이 선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네요. 우리 진아마님 상봉속지 가지고 또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현생 하시는데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당첨되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그리고 2번 핑크빵순이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속지는 다 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잘 나왔답니다. 이렇게 뒷면도 같이. 이게 잘 빳빳하게 고정이 잘 되긴 했어요. 근데 또 배송하면서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요거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이번에 빵순이, 핑크 빵순이에 엄청나게 참여를 해주셨답니다. 저는 민트색도 예쁘고 핑크색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조색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트처럼 만든 건데, 핑크 빵순이는 어떤 분이 당첨되실까요? 너무 궁금하다. 어떤 거를 뽑을까요? 겹친 거 없죠? 이 친구를 뽑아볼게요. 아라토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분 닉네임을 보면서 아마도 그 반려견 2마리 키우시는데 그 2마리 이름이 아라하고 아토이지 않을까 혼자 추측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어떡하지? 혼자 그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민트빵순이 얘도 반짝반짝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민트빵순이, 이건 또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지 또 궁금해지는데 바로 뽑아볼게요. 와 진짜 신기하다. 빠바비님 축하드려요. 빠바비님 너무 축하드려요. 빠바비님도 지금 이제 유튜브 시작하셨거든요. 이분도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와, 영상에서 이거 사용하시는 거를 볼 수 있을 거 생각하니까 또 너무나 설레이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영상에.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빠바비님. 빠바비님, 아라토님, 진아마님 모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요거 당첨되신 분들은 제 이메일에 배송받으실 주소하고 연락처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예상에는 다음 주 초반에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안 나눔 받으신 분들도 그 속지를 만드신 다음에 인증을 해주시면 중복 참여하실 수 있게끔 다 지금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물론 당첨은 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당첨이 되고 싶어서 중복 지원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어쩜 그렇게 중복 지원하신 분들마다 당첨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만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어서 또 이렇게 배려심도 깊으시고 도안 가지고 일찍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게시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11월 예산 짜면서 속지를 좀 바꿀 것 같고요. 11월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또 나눔할 게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도 있고 내년에 사용하실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가급적 좀 12월보다는 11월에 나눔을 좀 해드려야지 미리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생각을 해보실 테고 일찍 또 가지고 계시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 나눔이 너무 뒤로 늦춰졌는데 가급적 11월 나눔 일정을 빨리 잡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나눔을 몰아서 하는 거는 그동안 틈틈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점심시간이나 뭐 집에 와서 쉬는 날이나 아니면 그냥 틈틈이 모든 시간에 다 이런 현금 생활하는 거 아니면 유튜브 촬영하거나 편집하고 이렇게 다 보낸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온전한 개인 시간이 없다고 할 만큼 제가 겨울방학에 굉장히 바빠요. 1년 중에 가장 바쁜데 거의 이제 1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거의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도 많이 딸리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거여서 그 전에 저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더 서둘러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나눠서 우선 소개를 해드릴 거고 11월에 이제 나눔해드리는 거는 일정이 잡히는 대로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나눔해드려야 되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영상에 담자니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영상 찍을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주변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현금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그림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 내가지고 뭐 만든 도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 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생각하고 수정하고 이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현금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하신지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예산이 다섯째 주 20만원이 있었고요. 총 지출은 45,800원이 있었습니다. 28일에는 다이소를 갔는데요. 원래는 딱히 살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다이소에 가서 뭐 살 거 있는데 같이 갈까요? 해가지고 갔는데 포장 재료 같은 거 좀 미리 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여유있게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지출이 16,000원이 나왔고요. 29일날은 그 속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준등기로 발송을 해드렸어요. 요거 준등기 비용 1,800원 나왔고, 여러분들 혹시 독감 접종 하셨나요? 저는 나중에 해야지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좀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독감 백신이 없어가지고 되게 비싸게 주고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러다가 늦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될 때 출근 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독감 접종을 했고 28,000원 비용이 나왔습니다. 요게 주사 맞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요거 주사 맞고 나서 팔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도 조금 뭉친 감이 있는데 뭐 내일쯤 되면은 풀리겠죠. 다행히 그 뒤에 후유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일하고 31일은 둘 다 무지출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요번에 잔액이 154,200원 남았고요. 저축은 똑같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는 아마도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36주 저축은 10,000원 할 거고요. 26주 저축은 저번에 이제 끝났고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드디어 만기된 금액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좀 디테일한 저축도 우선은 저축 금액을 저축지갑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월 전체 정산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요번에 좀 시간 되는 대로 틈틈이 많은 일을 해놓으려고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있으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가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거에 집중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좀 이것저것 만들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틈틈이 여러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별 5개 점수 줄 수 있을 만큼 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날하고 토요일날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항상 2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2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비중이 유산소가 6이면 근력을 4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제가 너무 체력이 안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7대 3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력 운동 하는 게.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력 운동을 하다가 좀 줄이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년을 근력 운동을 반드시 이를 악물고 채웠었는데 제가 이걸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이 시간 늘리기를 못 지켰습니다.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거의 유산소만 2시간을 채우면서 계속 운동을 해왔어가지고 이거 빨리 근력 운동 다시 텐션을 올려가지고 6대 4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건 제가 11월에도 똑같은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강박이 있어요. 그냥 일상에 조금씩 다 분산되어 가지고 제 강박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간이 제가 시계를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생긴 건데 아마 이게 올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막 유튜브 하고 해야 될 일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거의 계속해서 분 단위로 계속 확인을 하고 몇 시 안에는 뭘 끝내야 되고 몇 시 안에는 뭘 끝내고 그런 걸 너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들을 지켜갔는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강박 비슷하게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느 정도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바쁘게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도 못 지켰답니다. 완전 이거 엉망이야. 이거 2개 완전 엉망이었어요. 못했어. 바빠도 어떻게든 빨리 감기를 해서라도 일을 끝내는 것 같아요. 잠을 안 자더라도 제가 이삿짐 정리를 다 해놓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몸이 몸살이 나도
그 이삿짐 정리를 안 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성격이에요. 참 피곤하다, 피곤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제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같아서 돌이켜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뭐 기분이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널뛰게 하는 건 아닌데 욱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좀 잘 참았던 일들도 요즘에는 좀 참기가 힘들다? 약간 한계선이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저 스스로 느낄 때는. 그래서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요거 조금 게이지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더 좀 이런 뭐 레진 만들기나 속지 만들고 도안 작업하고 하는 것도 제가 그냥 다른 일을 좀 열중하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 근데 온전히 쉬는 건 아니죠, 그것 또한. 네, 그렇게 좀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마음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좀 더 모난 부분을 다듬으면서 살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2월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차분하게 정리도 하고 내년을 위한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한 달을 좀 보내왔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서 12월에는 차분하게 제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요번에 총 지출이 엄청 많진 않았어요. 뭐 고정 지출이야 늘상 비슷하게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에서. 근데 이번에는 부수입이 있었죠. 생일날 부수입이 많이 있었죠. 50만원. 그리고 KBS 환급금 여기 기록을 해놨고요. 요번에 생활비 총 지출은 빠밤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망했다. 뒤에는 어쨌든 624원이고 생활비 총 지출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앞자리가 얼마일까요? 30만 4,624원 썼어요. 이번에 많이 안 쓰긴 했다. 그죠? 진짜 잘했네. 짠토끼 너무너무 대견을 잘했어요. 요번에 마트 지출을 많이 줄였어요. 식비 지출이 그 대신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쇼핑도 레진 재료 사는 데만 거의 쇼핑 비용을 들이고 나머지는 쓰질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거의 정말 절약하고 지출 자제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게 이렇게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출은 저축 금액을 우선 빼고 기록을 했어요. 제가 뭐 적금 나가는 거 요거 빼고 총 지출이 이제 대출 원금하고 이자도 나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122만원 포함 생활비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요거 플러스 시킨 게 215만 4,624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선 정기저축은 우선 110만원씩 나가는 거니까 110만원 저축을 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 저축 금액 금액은 와 이번에 진짜 대단하다. 생일 부수입 덕분이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산에서 아껴가지고 저축을 했어요. 진짜 현금 생활하면서 모든 돈을 현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지출하는 거를 카드 지출을 할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행 CD기에 다시 입금시켜가지고 그때그때 카드 선결제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진짜 귀찮을 수 있는데 저는 출퇴근길에 CD기가 많이 있어서 그냥 잠깐씩 들려가지고 입금시키고 또 이제 핸드폰 가지고 모바일로 뭐 이체시키고 이런 거는 또 여유 시간에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혹시 카드 지출을 갑자기 줄이기 힘드신 분들은 우선은 현금 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카드 값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카드 값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서 카드 지출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고 입금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선입금을 시켜버리면 현금을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조금의 귀찮음만 극복하시면 카드를 쓰면서도 충분히 현명하게 현금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러면 총 저축 금액이 이번 달은 230만 3,900원을 했네요. 어차피 부수입 들어온 게 또 나중에 다시 뭐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이런 정도의 저축 금액이 생겼다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지금 두 배 이상 저축 금액을 늘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저축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날이 오실 거고, 물론 저도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저축을 많이 못하는 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다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답니다. 히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가계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만들긴 했는데 제가 이걸 전부 다 양식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을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요거는 우선 저보다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가계부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접근이 쉬울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 또 그리고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네이밍은 색칠하는 컵케이크 가계부입니다. 예전에 제가 포도 가계부를 만들었었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해 보니까 좀 너무 단조롭고 심심하더라고요. 약간 마트에서 그 스티커 붙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즉흥적으로 만든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만든 거였고, 이거는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도안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달달구리 꿀팁들이 많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에다가 옆에다가는 이렇게 메모하실 수 있게 이런 양식도 만들었고, 제가 지금 2장을 이렇게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요 사이즈, 반절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첫 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장, 이것도 달력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년도 달력을 만들어 봤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반절로 잘려집니다. 달력 요거 좀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최선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걸로 만든 거는 요렇게 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프린트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연애 챙겨야 될 뭐 경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하실 수 있게 월별로 칸을 만들어 놨어요. 메모 칸을. 그래서 뭐 1월 달에 뭐 아이 생일이 있으면 날짜 여기다가 기록하시고 옆에다 아이 생일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 뭐 제사 같은 거 챙기시거나 뭐 결혼식 아니면 결혼기념일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여기다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저는 저희 아버지 생일이 추석이니까 뭐 추석이 이번에 언제지? 모르겠다. 추석하고 아빠 생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제 주간 수입, 지출, 저축 기록하는 거고, 이제 1일 정산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이 10월이니까 여기에 10월 뭐 1주차, 여기도 10월 1주차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여기 끝에는 한 주를 정산하는 거를 넣어 놨어요. 여기 날짜 쓰시면 돼요. 월요일, 화, 수, 목 이렇게 있죠. 그러면 1일이 월요일이면 1, 2, 3, 4, 5, 6, 7 이렇게 쓰시면 되고, 월급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수입이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생일 축하
20만원 받았다 하면 뭐 200K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지금 이게 칸이 조금 펜으로 쓰기에는 좀 작게 느껴지는데, 그 손글씨로 쓰실 때에는 충분히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축을 하셨다 하면은, 지금 요거는 수입이잖아요. 수입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5일 금요일날 저축을 했다, 속지에다 저축을 했다 하면 여기 저축에 동그라미 치시고, 저축 이름을 쓰셔도 돼요. 밤저축이면 밤저축, 글씨 엉망이네.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저축 금액 30K 이렇게 이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정산에 여기 이제 수입하고 저축 요거 이제 기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수입 요거는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주에 이제 수입이나 뭐 저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뺐다고 치고, 생일 축하 수입이 200K 그리고 저축이 30K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는 매일매일 지출한대요. 다이소하고 9,000원, 치킨 21,000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되고요. 1일 정산으로 이제 현금하고 카드 그리고 총지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예산을 쓰는 걸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여기에다가 예산을 적으셔도 돼요. 노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주 예산 20만원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쓴 거에서 20만원에서 사용하신 게 이제 3만원이잖아요. 현금을 3만원 쓰셨다 하면 3만원에서 주 예산 17만원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부 똑같이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출한 내용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이제 또 항목별 지출 칸입니다. 항목별 지출. 그럼 여기 이제 생필품, 제가 지금 되게 글씨 너무 엉망으로 쓰는데, 이게 아이패드가 제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글씨체랑 좀 다르게 써져요. 만약에 식비, 생필품, 의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신 거 쓰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요번 주에 만약에 생필품이 9,000원 있었다 하면 여기다 9,000원 쓰시면 되고, 의료는 없었다 하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식비에 21,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간 정산을 또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냥 요 정도면 부담 없이 가계부가 처음이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요즘 가계부 되게 잘 나온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이 사용하던 패턴에 맞는 가계부를 잘 사용을 하실 거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그거 똑같은 걸 구입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가계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복잡한 가계부가 있으면 오히려 약간 좀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용이 용이하게 최대한 좀 내역을 많이 줄여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정리하는 거, 이제 고정지출하고 변동지출이고, 모두 고정지출하고 변동지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필수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선 기록을 해놨고, 나머지 내가 또 특수하게 나가는 고정지출이나 변동지출이 있다면은 여기 밑에다 이제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강아지 키우고 있다 하면 여기 변동지출에다가 반려견 이렇게 이제 써주셔도 되고, 고정지출에 또 뭐 부모님 용돈,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용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돈, 아이들 용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월에 나가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2025년 만약에 1월 이렇게 1월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저축하신 것도 기록하실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봤어요. 추가 저축하신 거 이제 저축 속지 뭐 네이밍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요. 아이스크림에 얼마 저축했는지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4만원 저축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소소하게 부가적으로 소액 저축하는 거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저축 기록하니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이제 이런 메모 활용하시라고 여기에다가 썼고, 그리고 다음 예고편인데요. 저축 기록하는 것도 제가 다 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월 수입 있는 거 기록해 주시면 돼요. 총 수입하고 총 지출, 그리고 카드 지출, 현금 지출 따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 혹시 뭐 상품권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이나 쿠폰 같은 거 여기에다 기록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타 항목도 넣었고요. 메모에는 뭐 이것저것 뭐 필요한 거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셔도 돼요. 이번에 뭐 원래 내가 이번 달에 세웠던 목표 이런 거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응원 멘트 같은 거 쓰셔도 되잖아요. 나 자신을 응원하는 멘트.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지출하고 돌아봤을 때 잘한 거, 와 내가 목표가 식비 줄이는 거였는데 식비 줄이기 너무 잘했어, 이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쁜 거,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배달 음식을 자제 못했어, 그러면 배달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최대한 좀 간단하게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제가 칸 맞추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제가 10월 달에 기록한 거, 제 지출 합계가 30만 4,624원이었는데 이거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원래는 지출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는데 요번 달에 그냥 마지막에 한 번에 총 지출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생일 있는 주였나? 그때 그 주하고 그 앞주에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했답니다. 이렇게 컵케이크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 그 빵 베이스 커버가 유산지가 7개고요. 여기가 이제 8개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9개 구역.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하트가 이제 10개고요. 그래서 1,000원씩인 거죠, 여기는. 이거 다 일일이 저처럼 색칠하기 조금 귀찮다 하시면은 돈을 좀, 저는 조금씩 나눠서 쓰니까 이거 색칠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막 10,000원 단위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다 칠했다 치고 위에 하트만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가 10,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10,000원, 이렇게 10,000원, 그러면 30,000원. 만약에 내가 35,000원을 썼다 하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색칠하는 거 너무 귀찮으시면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간간히 색칠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색칠하시고, 아니면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으시면 한눈에 보기 편하니까. 냉장고에 뭔가 이런 거 붙여놓는 거 진짜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식자재나 아니면은 또 막 식비, 외식하는 거 이런 거에 돈이 좀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면 가족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아, 이만큼 우리가 생활비를 지출했구나 하면서 가족 모두가 좀 같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 혼자 살면서도 냉장고에다가 약간 지출 내역 같은 것도 붙여놓고 수시로 약간 정신교육을 시키거든요. 돈을 못 쓰게 하려고. 물론 그 과정이 막 스트레스 받는다면은 저도 그걸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은 약간 자제력이 많이 생긴 편이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아, 나 이 정도 썼지? 한 번 정도 또 참아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한 번씩 뭐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0원 기록도 여기에다가 이제 꽃잎으로 색칠할 수 있게끔 심플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 10원 기록도 여기다 했고, 제가 요게 끝에가 요번에 막 뭐 할인받고 인터넷에서 결제했더니 4로 끝났잖아요. 그 24원인데 요 다 칠하기도 애매하고 안 칠하기도 애매해서 혼자 반절보다 살짝 덜 칠했어요. 반이면 5원인데 제가 또 반까지 색칠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얌생이 같이 이렇게 칠해놨답니다. 100원짜리도 이렇게 6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되게 저는 재밌게 색칠했어요. 이걸 제가 굿노트 다이어리 앱에서 같이 이제 붙여넣기 해가지고 파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만이 이거 뭐 패드를 이용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좀 컴퓨터 이런 거 좀 잘 하면은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드릴 텐데, 저도 이거 거의 혼자서 그냥 눈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꼭 이렇게 아이패드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당연히 프린트도 해놨죠. 가계부 만든 걸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게 이제 24년 마무리와 25년 시작을 준비하는 1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색칠하는 컵케이크 가계부, 그래서 이렇게 도안을 프린트 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여기 여백을 많이 남겨놨거든요. 이쪽을 혹시라도 펀칭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링 끼워가지고 책자처럼 사용하실 분이 계실까봐 여백을 이쪽을 조금 더 많이 띄워놓은 상태예요. 작업을 할 때. 제가 또 뭐 다이소 가서 어떻게 펀칭 안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깔끔하게 했는데, 이게 거의 이 사이즈만한 집게로 철 할 수 있는 또 바인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입해서 요거 이제 자르시고 끼워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기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는 조금 안 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는 이제 따로 묶어가지고 빼놓은 거고요. 저게 이제 달력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칭 하실 분들은 이제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펀칭을 하면 돼요. 여백을 보면 이 끝쪽 오른쪽보다 왼쪽 여백이 더 넓잖아요. 그 펀칭 요쪽 라인에다가 해가지고 철 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달력 요렇게 두 장에 나눠가지고 만들었고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저는 아직 노안은 안 왔는데, 안과에서 그 노안이 좀 천천히 올 눈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라섹 수술을 아주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작용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많이 떨어졌고 좌우측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초점 같은 것도 잘 안 맞고 힘든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꽤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노안 있으신 우리 예쁜 당근밭 언니들 이거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는 한 장으로 만들었다가 그나마 이걸 조금 나눈 게 두 장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달력은 다른 걸 참고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이런 데에다 색칠 정도 해놓으면은 언제쯤에 행사가 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우리 언니도 좋아하고 동생들도 좋아하고 저희 또래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 선배분들도 현생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 세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는 해요. 가구 수에 따라서도 좀 생활 패턴도 다를 거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한답니다. 여기도 이제 체크리스트 아까 보신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월 주차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A4 용지 출력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너무 크면은 또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이 정도 사이즈면 일기 쓰듯이 매일 작성하기 편하실 것 같고, 어디 책꽂이 같은데 꽂아 놓으실 때 바인더 사이즈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좀 활용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일반 바인더보다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긴 해요, 페이지가. 근데 여기 이제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 바인더잖아요. 다이소 투명 바인더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이 철이 되게 부드럽게 여닫혀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원이면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따로 먼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따로 다이소에서 봤던 게 있었는데, 어머나 열려버렸다. 목적저축 숙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터져버렸네. 우선은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네, 요 라인에서 펀칭을 하시면 사이즈는 보통 속지 사이즈 세로 높이는 맞는데 가로 높이가 옆으로 너무 튀어나오네요. 안 되려나 이걸로는? 아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걸 좀 미리 확인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cm거든요. 바인더 가로 사이즈가 12cm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될 것 같아요. 얘가 왜냐하면 펀칭 라인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11.5cm니까 펀칭 해가지고 그냥 바인더에 끼워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 제가 나중에 요거 잘라가지고 한번 여기에 끼워도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만약에 너무너무 좋아요,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아야! 바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래요. 조심성이 없나봐.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뽑은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우선 2장씩 종이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1년 기준에서는 6장만 뽑으면 돼요. 얘는 미리. 그리고 이제 색칠하는 거,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뒤에다가 프린트해서 꼽아 놓고 이렇게 가끔씩 색칠하면 좋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을 때 왜 컬러링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지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내가 저축 많이 했다거나 뭐 기분 좋을 때도 색칠하면 또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하게 색칠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해요. 어렸을 때 못다 했던 미대 나오고 싶었는데 미대 못 갔으니까 이런 걸로라도 대리만족해야지 뭐 어떡해. 지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짠토끼가 야심차게 준비한 가계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현금생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현금생활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축을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약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치면 안 되거든요.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재밌어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가계부였으면 좋겠어요. 떨리네요. 이거 진짜 오랜 시간 할애해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디테일 작업하고 표 만들고 이런 거 한 건데, 저도 이거 만들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프린트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트레이싱지에 프린트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 코팅해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선 코팅을 해놨고, 지출했던 걸 다 정산을 해서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만약에 지금이 10월이고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냉장고에 붙여놓고 11월 동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번 달에 얼마 썼는데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매일 보면서 아, 저번 달보단 아껴야 돼 하면서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도 냉장고에 붙여놓고 뭐 레시피 같은 거 간단하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 챙겨줘야 될 거 뭐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유광 코팅을 했어요. 일부러 유광 코팅하면 여기에 네임펜으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알콜로 지워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 눈에도 예쁘고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원해요. 가계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좀 긴 기간 동안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아직 이제 보내드리는 시작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지금 나눔하고 나서 한 주 정도는 제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1탄, 2탄, 3탄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다 11월 중에는 받으셔야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어서 제가 좀 서둘러 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나 보네요. 제가 오늘 가계부를 만든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나 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저보다 더 이렇게 활용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잘 사용을 하시는 노하우, 뭐 팁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 가계부 소개 되게 빨리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새끼 자랑하는 데는 이거 장사 없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2탄 3탄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현금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빨리 마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 덜 고생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필요하신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현금생활 한 지 딱 반년이 지났어요.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예행 연습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유튜브 영상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는 딱 반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요소는 많이 다 드린 것 같거든요. 저축 속지나 뭐 예산 속지나 뭐 가계부도 중간에 뭐 엉뚱하지만 색칠 가계부 한번 드렸었고, 지출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 종류별로 다양하게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저 스스로한테 했던 약속을 조금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천천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시켜서 나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와,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것들 빨리빨리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방황을 덜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 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제 1년 스케줄로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전에 저는 끝내야만 했던 숙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숙제를 퍼펙트하게 잘 했냐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쉬움은 좀 남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했었고 이제 나눔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애정과 최선, 노력을 많이 했던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반년 동안에 회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현금 생활을 시작했던 거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조금 잔잔해졌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됐고 원래도 좀 절약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아끼지 않았던 지출 그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돈을 썼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상황에서는 결국은 돈이 있어야겠구나. 내 자금이 있어야지 내가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었던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내가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촬영을 했었던 거고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를 나눴고 제가 정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제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돈 모으는 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숙연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현금 생활하는 거 잘 모르고 영상을 찍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이 공간에 처음에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당탕탕 하고 있었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눈물 나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가계부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날도 오네요. 제 개인의 너무 큰 성장의 시간이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속 이야기를 어디다가 뭐 매일같이 할 순 없잖아요. 뭐 오늘 있었던 일들.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정말 수다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수다쟁이가 아닌데 참 다른 저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마다 놀라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에게 많은 애정을 주고 계시다는 거고 힘을 주시는 거고 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겠죠. 다음 2탄은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다음 영상도 빨리 찍고 싶네요. 우선 오늘 가계부는 성공개였으니까 2탄도 기대하쇼쇼쇼. 우리 남은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빨리 만나요. 모두 부자 되어 만나요. 안녕.